안녕하세요. 닥터리와 아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이 텍사스 주가 4개의 경합주에 대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주 정부와 이 주 법무부가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 선거를 치루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대법원은 그것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파 시민들과 또 트럼프 지지자들 비롯하여서 공화당을 또 지지했던 분들, 한국과 미국의 여러 시민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참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플랜 A인데 플랜 A와 B와 C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법적 싸움은요, 계속해서 갈 것이고 또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트럼프 법무팀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다른 플랜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침 노래하는 변호사 김형남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말로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항목적으로 4개 항목을 나누어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읽어드리면서 또 그 항목 하나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곁들여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는 변호사 김형남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 진행 상황이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석도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행 상황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텍사스주가 부정선거가 심각했던 경합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선거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부정선거 여부에 관한 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 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텍사스 주가 원고 자격이 없다, 스탠딩이 부족하다, lack of 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심리를 거부한 거죠. 심리 자체를 안 한 거죠. 각한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렇게 이것에 판단하고 있어요. 이 소송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요구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 요구한 3-4가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주장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청구인의 비적격성 문제로 기각이 각하가 된 거라는 거죠. 청구한 사람이 텍사스 주인데, 텍사스 주가 다른 4개의 주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텍사스 주가 원고로서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텍사스 주의 문제, 텍사스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헌법에는 다른 주가 다른 주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그런 경우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가 충분히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법원으로 소송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가져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과 몇몇 선거인이 직접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적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문제가 됐던 건데, 텍사스 주가 고소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는 선거인단을, 우리가 이제 공화당 선거인단과 민주당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공화당 선거인들 중에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거인단으로 선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가 다 선거인단이 민주당 사람들로 상원의원들로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지방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도 적격성 문제만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 그 다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텍사스가 소송했던 그 안건,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나간다. 텍사스주나 어떤 특정 다른 주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선거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든가 몇몇이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이 소를 제기하면 그때는 적격한 사람들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고가 스탠딩이 부족하다, 원고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해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이걸 각하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을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오늘 있었던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이런 집회의 모습인데요.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훨씬 뜨거운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그런 아주 큰 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이 텍사스의 고소를 갖다가 각하해버리면서 더 많은 이 우파 시민들이 정말로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판결을 받으라는 거냐. 지방법원이나 주정부에서는 그것 받아주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 직접 소를 넣는데도 다 각하해버리고 그러면 뭐 아무리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법적 이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분노하고 있는 이 우파 미국 시민들의 아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번 효과로 말미암아 이 집회가 훨씬 커졌고 훨씬 뜨거워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뭐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 이 사진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그 영상의 한 부분이에요. 첫 부분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올라간 영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제일 왼쪽 제일 앞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 바로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가 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면서 이 부분, 이 민경욱 의원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특별히 또 올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트윗에 올라온 영상에 잡혀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텍사스주의 소송이 의미가 없었던 게 절대로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일에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요. 그 큰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미국 국민들이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런 말이면 각하는 되었지만 더 뜨겁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노래하는 변호사님께서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국방부가 CIA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상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 특수부대가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가 관리하던 전산 개표 조작의 핵심 증거인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일어나서 미국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대가 들어가서 그 부정선거의 증거,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서버를 압수하는데 거기에 왜 CIA가 그걸 막아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CIA는 미국의 정보기관이고 군대도 미국의 군대인데 왜 미국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전쟁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 보니까 그대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가 이 CIA의 공작 수용에 매우 중요한 군사적인 지원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5일 전까지 모든 그 지원을 중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헬기라든가 의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성으로부터 얻은 어떤 첩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CIA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또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CIA는 군대를 갖다가 많이 도움이 필요하죠. 자원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걸 갖다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트럼프는 갖다가 미국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CIA가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CIA가 미국 대선에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서버 자체가 알고 봤더니 사이틀의 서버인 줄 알았더니 CIA 소유였다라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CIA가 또 중국이 개입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많은 조사에 대한 의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만 봐도 이 CIA가 분명히 이 부정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번에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자, 이것은 또 뭡니까? CIA의 지금 명줄을 딱 끊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자, 그럼 그 이후에 뭘 하려고 그럴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기사인데, 이 펜타곤이 국방부를 말하는 거 펜타곤은요. 이 국방부가 CIA의 모든 서포트를 커링했다. 끊었다는 거죠. 끊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1월 5일 전까지 다 끊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노래하는 변호사님이 제시한 세 번째는요. 국가정보국이 외세 개입 조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도 기사가 나갔어요. DNI라 그러죠.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건데요. 12월 18일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외국 세력의 개입 여부를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18일 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동안 DNI는요,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외국 세력이 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갖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이외에도 한 4개국 정도가 개입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근데 12월 18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 국가정보국이 외국 세력의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증거를 발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근거로 긴급 행정명령,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이런 것들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긴급 행정명령은 2018년에 사인을 했고요.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또 예측하고 계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트럼프 인텔리전스 치프, 이 보안 안보 쪽의 치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 CNN 보도에 의하면 Once China is the greatest threat to U.S. since WW2. WW2는 세계 2차 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World War II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이 가장 큰 미국의 위협이다라는 것을 트럼프 쪽의 이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말했다. 이 기사에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여기 보면 DNI의 국장이죠. 존 래클리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 존 래클리프도 또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 중국이 여러 명의 이 의회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치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아주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DNI의 국장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정보 쪽에 있는 트럼프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깊숙이 중국이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이 국익에 관련된 분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그러한 기세입니다. 자, 그래서 28일 날 발표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내용은 바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국내외 범죄 세력 딥스테이트의 일망타진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대선은 선거 이후 40일 넘도록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채 부정선거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그 마지막 D-Date이 1월 20일 날
법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결단을 내려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하고요. 딥스테이 세력을 일거에 체포할지 앞으로 그게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제가 추천해드린 책 중에는 Killing the Deep State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소제목이 The Fight to Save President Trump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싸움 이렇게 하면서 제목이 딥스테이트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다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딥스테이트란 존재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딥스테이트의 구체적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뒤를 캐기 시작하면요. 그 세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 세력이고요. 아주 기득권으로 아주 타락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이 바로 미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고 이 세력이 중국과 손을 잡아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 딥스테이트한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된 이 연관선을 이 DNI가 깊이 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이 딥스테이트 청소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과연 할지 안 할지 또 이걸 갖다가 정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조사가 되고 12월 18일에 발표된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계엄령이든 국가 비상상태든 이 결단을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 그것이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